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중국 철학 한방에 알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철학은 유가사상, 도가사상, 묵가사상, 법가사상, 불교사상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불교는 중국에서 발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인도에서 전래되어 온 이래 중국에서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상적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불교 사상은 지난번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사상, 요 부분은 설명드릴 게 좀 많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짜를 붙이는 것은, 유가다, 도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상적 집단이에요. 그래서 학문을 발전도 시키고, 또 후손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그런 집단을 일컬어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 도가 이렇게 하고,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유교다, 도교다 이렇게 교를 붙이죠. 학문적인 것을 강조하면 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자자, 이 자자는 참고로 중국에서는 아주 그 위대한 서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시성을 가진 위대한 서성이다. 공자의 이름은 구죠. 공구. 그 다음에 자는 중리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가 사상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양 사상의 정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가 도입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자 도덕경은 매우 그 정치적이고요. 사설 없이 깨끗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이렇게 앞뒤가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장자라는 책은 한 편의 거대한 시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해학과 풍자가 만연하고 만년체로 쓰여졌는데, 노자 도덕경보다는 좀 더 개인주의적이면서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신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해서 노장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도가 사상이라고 합니다. 요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가 사상. 이 묵가 사상은 묵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되는데요. 이 묵가를 이루는 집단은 묵형을 받았던, 이마에 그 형벌로 글자를 책임을 받는 그런 묵형을 받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그 집단을 이룬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겸애설이라는 사상을 정립하고 이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만민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그걸 겸애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유가 사상은 친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을 더 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만약에 도적질을 하거나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가 사상은. 그러나 묵가 사상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죄를 지어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신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귀족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당시의 귀족 중심의 이런 유가 사상을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가 사상은 매우 평등하고요. 반전평화이며 절장은 뭐냐 하면 3년상이다, 1년상이다, 이 장례식이 매우 복잡한데 그런 장례식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런 것을 주장했고, 또 당시에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매우 근검절용하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묵가 사상은 민중 출신들의 좌파 집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좌파 사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말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묵가 사상의 경전에 그대로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천은 하나님은 인격체를 갖춘 그런 천이 아니고 이 겸해설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천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가 사상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주류학파였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특히 평등, 반전평화 이걸 중시했는데 실제로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공성기구를 대규모로 만들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묵자가 제나라에서 출발해서 열흘 밤 열흘 낮을
달려서 초나라 왕을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초나라 왕을 만나서 전쟁을 갖다가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데, 그러나 초나라 왕은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가상 전투가 벌어집니다. 소위 모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나라 왕이 이렇게 공격하면 묵자가 나는 이렇게 막을 것이고, 저렇게 공격하면 나는 이렇게 막을 것이다. 이렇게 9번의 전쟁에서 다 묵자가 이깁니다. 9번의 전투에서 초나라 왕이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나라 왕이 나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나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묵자가 그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죠.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제자들이 이미 송나라에 가서 방어책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범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초나라 왕이 말을 못하고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가 사상은 매우 혁신적인 사상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 제왕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에 완전히 자치를 감춥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치를 감추게 되죠. 그 다음에 법가 사상. 이 법가 사상은 상앙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의 재상으로 발탁이 돼서 처음으로 이 법가 사상을 가지고 정치에 적용을 합니다. 법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참 후에 한 50년 후에 한비자라는 사람이 그것을 책으로 이제 체계화해서 책으로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진나라가 상황을 재상으로 삼으면서 법치를 이제 벌이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귀족은 형벌이 없었어요. 귀족은 예로서 다스리고 소인은 형벌로 다스린다. 이것이 당시 유가 사상의 주류였고 당시 또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임금서부터 귀족, 일반 평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법을 적용받고 평등하게 적용받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시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런 법치주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상황이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시 광장에다가 큰 나무를 갖다 놓고 이 나무를 저 뒤뜰로 옮겨 심는 자에게는 많은 검은 보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믿지 않고 옮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한 번 더 공표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걸 옮기면 전에보다도 곱하기 10배로 상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밑주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해서 나무를 뒤뜰로 옮겼더니 상황이 엄청난 상금을, 검은 보화를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위정자들이 어떤 법을 가지고 공표를 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이걸 처음으로 느끼고 그때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로 인해서 진나라는 원래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강하지도 않은 나라였는데, 상황의 법치주의로 인해서 완전한 부국강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진시황이 이사를 또 등록해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한비자와 이사는 동문이에요. 둘 다 순자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자에서 맹자에서 순자로 이어진다, 유가 사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순자로 이어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자는 물론 유가 사상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예를 중시했었어요. 예를 매우 중시해가지고 이 예가 법으로 바뀐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순자가 법가 사상의 희조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순자 밑에서 배운 이 한비자나 이사는 그런 법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비자는 진시황한테 독사를 당해서 일찍 죽게 되고, 이사가 이제 재상이 되어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군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직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넓은 중국이라는 대륙이 다 각각 나누어서 각각 통치를 하는 그런 봉건제였습니다만은, 진나라가 최초로 직할 통치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전국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현제라는 것은 봉건제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료를 임명해서 파견을 시켜요. 그래서 이 관료는 세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게 되면은 탄핵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파견하고, 이렇게 해서 군현제가 발달이 되고, 그래서 그 넓은 땅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시황은, 당시에 이 넓은 땅을 5번이나 순례를 하면서, 관리들이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감시도 하고, 또 문제가 어떤 것인지 문제점도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번이나 전국을 유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매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실 가로사로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료제를 채택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전제군주를 시행한 것, 이것이 중국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큰 대국이 분열되었다가도 언젠가는 통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통일 제국으로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제가 근대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지방의 각 제후들이 정치를 하고 전혀 군주제가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중국은 이런 시스템에 의한 통치 때문에 2000년 동안 이후에 지속이 됩니다. 이 군현제가 한 나라로 와서는 군국제로 바뀌는데요. 그것은 약간의 수정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진시황의 이 중앙집권적 군현제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국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시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주 큰 공신에 한해서만 국을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관리를 파견하는 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군국제입니다. 한 나라는 군현제가 아니고 군국제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현제를 이어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진한을 이어서 위진 남북조 시대, 수당 시대를 거쳐서 송나라 또 원명청으로 이어지는 2000년 동안 이런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그런 전제군주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이렇게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이 법과 사상은 이제 중국을 통치하는 기본적인 사상이고요.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한 나라에 와서는 이제는 이것 플러스 유가 사상을 가미해서 법치주의에 플러스 인과 덕을 가미하는 그런 유가 사상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중국 전체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중국 사상 중에서 가장 양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유가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요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 체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학이다 하면 공명의 본원유학을 얘기합니다. 이 본원유학은 이인의 예지라는 4덕목을 기초로 맹자가 좀 발전시켜서 4단 7정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시황이 이제 분석행류도 하고 사상도 통일하고, 진시황의 또 업적 가운데 하나가 천하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일하면서 언어를 하나로 통합을 해요. 언어를. 도량형도 통일을 하고요. 그래서 도량형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하나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그 공명의 본원유학에 대해서 각 나라의 언어가 달랐는데 그 언어를 통합하다 보니까 이걸 언어의 재해석, 언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본원유학의 그 뜻이 그 언어가 어떤 뜻이었나 그걸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 해석에 주력하는 그런 것이 이제 언어가 통일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훈구학입니다. 그러다가 남송 때, 이 남송은 공자 시대로부터 거의 주의 시대는 1500년 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남송 때 불교나 도교의 발전에 비해서 구석으로 밀려난 이 유학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철학화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주의의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의 학문이다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해요. 주의를 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나라의 학문이니까 송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늘의 이치가 천리예요. 하늘의 이치가 천리고 이것을 사람이 그대로 담는데 사람이 담는 것이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성품은 하늘의 이치를 닮았다. 그래서 성과 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 적, 리라고 합니다. 성정리, 성이 적 리다. 그래서 이게 성리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남송의 주의 성리학,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신유학. 그래서 완전히 본원유학에서 한 단계 발전을 하는, 사상적으로 매우 발전을 하는 그런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조선으로 전파가 되고, 후에 또 명나라 때 양명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양명학은 이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에요. 성리학에 대한 부분적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정리가 아니다. 심정리다. 심정리, 마음이 곧 천리다. 심정리, 마음이 곧 이치다. 하늘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중시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뀝니다. 왕양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거는 조선으로 전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정학은, 뭐냐. 고정학은, 이런 성리학이라든지 양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성과 리 이런 것을 얘기하고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원래 공자 면자의 본원 유학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원뜻이 자꾸 멀어지고 자꾸 논쟁만 하는 것이 아니냐. 조선에 와서는 이기 논쟁이라는 이런 논쟁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공자 명자의 본원 유학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말을 다시 한번 고정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본원 유학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원 유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전의 자꾸 원문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실학도 이와 유사한 것이에요. 조선실학은 특히 성리학에 완전히 이제 그 패단을 갖다가 이제 이기 논쟁, 그 다음에 특히 예속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년상을 하느냐, 1년상을 하느냐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숙청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은 참으로 힘든 일반 백성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고, 그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사구시예요. 실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본원유학으로 돌아가자. 본원유학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실사구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성리학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탄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당의 훈구학이라든지 명의 양명학이라든지 청의 고정학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이렇게 용어들이 있는데 헷갈릴까봐 한번 정리를 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공명의 본원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요. 남성주의의 성리학 이것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조선실학을 또 중시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훈구학, 양명학, 고정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원유학하고 성리학하고 실학 요걸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명의 본원유학은 논어, 그 다음에 맹자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라고 하거든요. 사서는 논어와 맹자, 그 다음에 대학, 중용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논어와 맹자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읽혀던 건데 이 대학이나 중용은 남송의 주의가 예기에 있던 예기라는 책에 있던 것을 갖다가 아주 구석에 부분적으로 있던 것을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용에 보면 주로 성과 그 다음에 이 성실할 때 성, 그 다음에 천리,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철학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중용을 얘기에서 떼어내서 사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가 만들어 이후에 이 사서는 유학자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조선에서는 완전히 교과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사서고요. 또는 삼경이라 하면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것이고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에다가 예기, 춘추 이런 것을 더한 것입니다. 근데 오경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 사서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게 사서인데 먼저 이 대학 중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논어, 맹자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용은 뭐냐 하면 요건 철학서예요.
그 다음에 대학은 뭐냐? 요거는 실천 강령입니다. 강령. 예, 실천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용은 천이, 하늘이 명령하는 것, 하늘이 명하는 그것이 성입니다. 하늘이 명하는 것, 그게 천명이 성입니다. 성. 그리고 이 성을 따르는 거, 그것이 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를 갖다가 수행하는 거, 도를 닦는 거, 그걸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명이 성이다. 제가 요것은 이 중용에 나오는 원문 그대로를 읽어드린 거예요. 천이 명하면 성이 되고 성을 따르는 것이 도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 살아야 된다. 이 도로 살기 위해서 도를 수행해야 되고 닦아야 되는데 그 닦는 것이 교다. 그리고 이제 본성이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리와 인성이 나온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용에는. 그 다음에 중은 천하의 근본이고 모든 감정이 동적인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을 중시해요. 이 성은 뭐냐 하면 이제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주적 도리고 사람의 도리는 이거 성실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 성을 매우 중시하고 이걸 갖다가 실천하는 실천 방법이 신독입니다. 신독. 이거 뭐냐 하면 삼갈신자 홀로독자. 이걸 매우 중시하는데요. 신독, 삼갈신자 홀로독자. 홀로 있을 때도 삼가해야 된다. 홀로 있을 때 더 잘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때 나를 속이지 않는 성실함이에요. 이게. 나를 속이지 않는 성실함.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이해 안 되죠?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대학은 실천 강령이에요. 실천 강령.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대학은 삼강령, 8조목, 6단계라는 그런 이제 실천 강령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강령이 있고 8조목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 어떻게 내 안에 덕을 쌓아서 내 덕을 쌓아서 주변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실천 강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나마 유학이 이 대학과 중용이라는 것을 분리하면서 이것이 생겸으로 해서 체면을 유지하게 됐어요. 강령도 나오고 철학적인 성정리도 나오고 해서 유학이 어느 정도 좀 체면을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과 강령은 그렇게 이제 맛만 보시고요. 논어는 이제 사세 중에서 논어 맹자가 있는데 논어는 공자의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에요. 이 공자의 말씀은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자공.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6년 동안 심묘살이를 합니다. 6년 동안 묘를 지킵니다. 지키면서 공자의 사상을 논으로 정리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교단도 매우 크게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공자는 이 자공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날 공자는 없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자공에 의해서 공자가 부활한 것이에요. 공자를 성인화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공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공자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 위대한 스승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교단도 발전시키고 논어라는 책도 내고 또 이후에 계속 그 후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이 논어예요. 그래서 자공이에요. 이 자공이 논어를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에는 내용들이 좀 산발적으로 있어요. 매우 산발적으로 있는데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첫 장에 나오는 것이 하기시섭지 불령열호라. 이게 이제 세 가지 낙에 삼낙에 대해 군자는 세 가지 낙이 있다 해서 삼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기시섭지 불력열호하라. 이 말을 이제 제일 먼저 하는데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하기시섭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숨은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데 한 번씩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항상 배우고 남는 그 틈틈이 때때로 익혀야 된다. 그래서 이 시습도 중요하고 상하기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배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남한테 다 배울 게 있다.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하게 하다가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제 이렇게 논어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유붕이 자언 박내면 불력 낙화라. 친한 친구가 스스로 찾아오면 그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인부지 위불온이면 인부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성을 내지 않으면 이건 또한 군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에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첫물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군자는 화이부동. 그 다음에 소인은 동이 불하죠. 요것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군자는 하합하되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는 것은 같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같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되 그러나 하합하는 것이에요. 화이부동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 군자는 화이부동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합하되 같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소인은 같음을 강요하되 하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같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수 의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같기만을 강요하고 하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동의불하입니다. 소위는. 그래서 우리는 하이부동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논어에 보면은 선의 먼저 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후 이득을 생각한다. 선의 후의. 먼저 의를 생각하고 후에 이득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의로운 것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어렵지 않으면 그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먼저 어려운지 아닌지를 보고 이득을 취할 건지를 따지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견리사의라는 말, 이거 서예 할 때 많이 씁니다. 서의. 이로움을 보거든 먼저 의로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렵다고 판단할 때 그 이로움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어렵지 않으면 이로움을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견리사의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논어입니다. 그 다음에 맹자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맹자인데 이 맹자는 사상적으로 사단칠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공자의 사등목이 인, 어진의, 그 다음에 옳은, 인의,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지혜인데 인이예지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 인이예지를 사단으로 좀 더 확대합니다. 이 사단인데 인은 척은지심이에요. 그래서 척은한 마음, 척은지심. 그 다음에 의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수호지심이다. 수호지심. 그 다음에 예는 사양하는 거예요. 사양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지는 지혜로운 것은 시와 비를 분별하는 시비지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척은지심은 가장 기초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는 누구든지 그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구출부터 합니다. 그 사람이 도적이든 강도든 착한 사람이든 악자든 관계없이 어린아이가 빠지려고 하는 순간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바로 가서 구출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척은지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인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선설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운 것은 뭐냐? 수호지심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을 때는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수호지심입니다. 예는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입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비지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고, 이 사단은 전부 다 선입니다. 순선입니다. 그 다음에 칠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7가지 감정이에요. 칠정. 7가지 감정은 희, 기쁜 거, 그 다음에 성내는 거, 희노, 슬픈 거, 애, 그 다음에 구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오, 그 다음에 욕망, 희노, 애구, 애오욕. 이게 이제 칠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거. 이게 이제 칠정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는 사단 칠정 논쟁을 이기론으로 논쟁을 붙어요.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맹자는 이런 사단과 칠정을 인간의 기본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맹자 사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민본 사상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사직은 그 다음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임금은 제일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임금도 왕도 정치를 하지 못하는 임금은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에요. 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게 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를 하지 못하는 임금은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맹자의 책은 검서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왕들이 어떤 왕도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맹자의 사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공자 이후에 한 1500년 후에 불교나 도교의 그 철학적 깊이가 굉장히 깊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사상이 많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 사상을 좀 더 철학화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주의의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는 우리가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주의가 주자니까 그 하늘에 잊힌 천리와 사람의 본성인 성이 같은 것이다. 성정리다 해서 성리학인데 이 사람이 사설을 갖다가 이제 확정을 하죠. 대학과 중용을 갖다가 따로 떼어내서 사서로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송 주의의 성리학이 한국으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전파가 돼 가지고 조선시대 때 성리학은 건국 이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조선 말기를 제외한 조선시대 대부분이 이 성리학의 완전한 동무대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정도전 같은 이들이 성리학을 기초로 해서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의 특이한 점인데, 재상 중심의 정치, 왕의 권력을 좀 분산시켜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 경연대, 왕의 경연을 갖다가 활성화해서 반드시 경연에 참여하도록 해서 왕이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언로를 열어가지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왕이 다 직접 전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소위 그 상소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조나 이런 이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런 기록에 대해서 매우 기록을 엄격히 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도 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성정원 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실록 기록을 매우 중시하고 그것은 아무도 왕조차도 타치 못하게 하는 독립적인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특유의 그런 어떤 건국 이념이었다. 그래서 이제 주의의 성리학을 기초로 조선은 건국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 이황이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을 매우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단은 이런 말을 해요. 사단은 리의 발이다. 그 다음에 칠정은 기의,
발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제 리기 논쟁이 이때서부터 이제 붙는데 요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척은지심, 그 다음에 뭐 저기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 자체가 다 순선이에요. 전부 다 순수한 선입니다. 그 다음에 칠정은 희노애락 애구, 희노애락, 희노애구 애오락이죠. 애오욕이죠. 칠정은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에요. 선악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완전히 선이기 때문에 리의 발이고, 리에서 나온 것이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명제를 딱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황이라는 대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젊은 33살의 그 이름도 없는 기대성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띄워서 선생님의 그 논리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대성의 주장은 뭐냐 하면 리와 기가 같이 합일되는 것이다. 합일. 그래서 리기가 동시에 발현하는 것이지 리 따로 기 따로가 아니다. 특히 합일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기의 발현이다. 기의 발현. 기의 발현이고, 이것을 갖다가 동실, 이명, 리와 기가 이름이 다르지만은 실체는 한 가지다. 동실 이명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선생님은 사단은 리고 칠정은 기에서 발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거 다 기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과 칠정 이 두 개를 합해서 11개가 다 한 가지고 11개가 다 정이다. 11정을 얘기합니다. 11정을. 칠정이 아니고 11개가 다만 4개는 선한 정일 뿐이에요. 선한 정. 이것은 선과 악이 있는 것이고 선한 정일 뿐이지 11개가 모두 같은 정이고 기에서 발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항이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답장을 처음에는 안 하다가 이제 또 한 번 더 편지를 보내니까 답장을 해요. 간단하게 하니까 또 더 센 반박이 오니까 또 이제 그때서부터 이항도 정신 차려서 막 반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항이 나중에 어느 정도 기대성의 이론에 동의를 해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 이항의 수정이에요. 이항의 수정인데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사단은 리가 바람에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람에 리가 올라탄 것이다. 그래서 리의 발, 기의 발, 리기의 발 이것을 갖다가 부정하지는 않고 리가 발했는데 기가 따르는 것이고 요건 칠정은 기가 발했는데 리가 올라탄 것이다 하면서 살짝 리기의 합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리기 합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리기, 이기, 호발설이라는 겁니다. 호발설. 리기 호발설. 리와 기가 상호 바라는 것이다. 리기 호발설. 리기 호발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성은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항이 상당히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성은 인정하지 않다가 막판에 그래도 이제 대학차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막판에 본인도 조금 고집을 꺾고 일정 부분, 선생님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조금 일정 부분만 인정하고 이 논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게 200년 동안 이 논쟁이 이어져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기대성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입니다. 율곡 이. 그래서 우리가 이를 중심으로 한 주기론자, 기가 중심이다 하는 주기론자, 그 다음에 이항의 학문을 이어받은 주리론자, 리가 중심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리와 기가, 리는 체고, 체는 뭐냐 하면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기는 용이다. 이 작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이치. 리는 이치적인 것이다. 본체다. 그러나 그 작용은 기다. 작용이다. 체와 용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리와 기가 일원이다. 하나의 어뜸이다. 이렇게 이런론적 으로 또 이런론으로 또 발전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기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선시대 때 많은 논쟁이 있었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그 맛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기 논쟁에다가 나중에는 또 예속 논쟁 이런 것까지도 막 벌어지니까
이 이제 조선 유학자들이 이제는 이런 것에 실정을 느낀 거예요. 성리학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 성리학은 말로서 논쟁만 하지 실제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고픈 복식 백성들, 비참한 현실에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개혁책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 실학이에요. 근데 조선의 이 실학은 매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리학을 극복하고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삼정이 당시에 굉장히 문란했어요. 이 삼정이라는 것이 이제 토지제도, 그다음에 군정, 환정, 한국제도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것으로부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정문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제도에 대한 것, 세금제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각종 해결책들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군왕도 또는 어떤 위정자도 이 실학자들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수많은 실학자들의 각종 주장들을 채택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런 실학 사상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극복하고 공명의 본원유학, 이 본원유학이 이제 이런 이기 논쟁 이런 게 본원유학은 아니거든요. 본원유학으로 돌아가자, 실제성을 추구하자, 실사구시, 이걸 주장한 것이 실학자다. 그래서 이 실학은 조선의 자랑이다 하면서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명의 본원유학, 남송의 성리학, 그리고 조선의 실학,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학 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법가 사상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성리를 해서 전국을 통일했고, 그 법가 사상 플러스 유가 사상이 가미되어서 중국은 2000년 동안 그 이념으로 통치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중국 사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게 되신 겁니다. 자, 오늘 중국 사상 요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건강비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